안녕하세요. 먼저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 삭제해주고요. 이것도 삭제해줄게요. 노래가 좀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먼저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의 구성, 우리가 일단은 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라는 걸 딱 봤을 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요. 시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해요. 근데 이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시에서 굳이 말을 할 때 꼭 작가 본인이 말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작가 본인이 말할 수도 있고요. 작가가 어떤 가상의 인물을 끌어와서 걔가 대신 말을 하기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름이 너무 덥다. 여름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작가가 작가 이름이 김철수라고 합시다. 이건 김철수라는 시인이 지은 거예요. 여기 봤을 때 난 여름이 너무 덥다. 여름은 너무 이상하다. 김철수. 이거는 이 나가 김철수인 거예요.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 김철수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가.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 눈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대리인인 거예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이 화자라는 이 말하는 사람은 눈사람인 거죠. 나는 여름이 너무 덥다. 여름은 너무 이상하다. 자기가 녹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 본인일 수도 있고 대리인을 끌어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시에서는 화자가 100%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라는 게 결국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글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청자는 이게 듣는 사람이잖아요. 얘가 말하는 사람이고 얘가 듣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에서 듣는 사람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예요. 그래서 좀 따져봐야 돼요. 이 시에서 여기 듣는 사람이 있는 건가? 듣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좀 따져봐야 돼요. 봐요. 아까 시가 있었죠? 나는 여름이 너무 덥다. 여름은 너무 이상하다. 라고 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듣는 사람이 어딨죠? 그냥 자기 혼자 찌꺼리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봅시다. 어머니, 저 별은 너무나도 밝습니다. 눈이 아픕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 청자라는 건요,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화자라는 건 100%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화자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지 않겠죠. 왜냐면 화자는 100% 존재하니까 그런 약간 기본적인 걸 묻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청자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화자가 100%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 화자가 우리가 이제 표면화라는 걸 알 건데 표면화가 잠시만요. 화자는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한다. 청자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그쵸? 자, 그럼 화자는 100%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또 표면화를 따져볼 거예요. 표면화라는 게 이 화자는 존재하죠, 일단? 존재하니까 얘가 표면화가 되어 있냐? 표면화된 화자인가? 아니면 얘는 표면화가 되지 않았냐? 표면화라는 거 말 자체가 밖으로 드러나 있냐라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표면화 돼 있는지 표면화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표면화 돼 있는지 표면화 안 돼 있는지 아는 방법은, 일단 표면화 돼 있는 걸 보려면 먼저 얘가 1인칭 대명사 사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내, 제, 저, 우리, 저희 1인칭 대명사죠.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우리 표면화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럼 표면화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표면화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표면화가 안 된 거다. 쉽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시에서 화자랑 청자가 있다. 화자는 100% 존재하고 청자는 50% 존재한다. 그러니까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청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화자는 100% 존재한다. 그럼 이 화자에서 표면화 된 거랑 표면화 안 된 거 있을 수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 1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 나, 내, 저, 제, 우리, 저희 없으면은 표면화 안 된 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표면화 안 된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청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청자에서도 또 이제 존재를 하면은 표면화 된 거랑 표면 안 된 거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봅시다. 저희가 지금 존재 안 된 거랑 표면 안 된 거랑 구분 어떻게 합니까? 좀 궁금하죠? 이제 해볼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얘를 좀 옆으로 끌어올게요.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헷갈리진 않죠? 자, 일단 청자가 존재하는데 표면화 됐을 때 어떻게 구분하냐? 첫 번째, 2인칭 대명사. 이건 뭘까? 2인칭 대명사. 당신, 그대, 이런 거. 당신, 그대, 그들, 막 이런 거. 아니면 이름을 부른다던가. 돈호법이라고 하죠. 돈호법이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땡땡아, 달아, 연희야, 이런 거.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표면화가 됐다고 해요. 얘네들이가 있으면 존재하고 표면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표면화 안 된 거는요? 존재하는데 표면화 안 된 거는 존재 안 한 거랑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구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존재하는데 표면 안 된 거. 명령문, 청유문, 상대 논법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존재 안 한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존재가 안 한 거예요. 되게 쉽죠?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청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화자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시가 있죠? 화자가 있죠? 그리고 청자가 있어요. 화자는요, 무조건 존재해요. 청자는요, 존재할 수도 있고요,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화자는 100% 존재하는데요. 표면화가 될 수도 있고요. 표면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청자는요, 이거 존재할 때는 표면화가 될 수도 있고요. 표면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표면화가, 이 화자의 표면화가 존재할 때는 뭘로? 1인칭 대명사 로 구분하고요. 1번 없으면 표면화 안 된 거. 얘들은요, 2인칭 대명사 도노법, 이름 부르는 거. 그리고 1번이 표현 안 될 때는 명령문, 청유문, 상대 동핀법 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때는 1, 2, 3 빼고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쉽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 건네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말 건네는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말 건네는 방식이라는 걸 어떻게 구별을 하죠? 왜냐하면 선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말 건네는 방식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시가 말 건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냐? 얘네가 뭘 묻는 거냐면은 봐봐요. 말 건네는 방식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동의어가 청자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자 있습니까 여기?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청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대화체랑 이 대화랑 좀 많이 달라요. 이 대화가 청자 설정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말 건네는 방식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요, 청자 설정도 돼야 되고요. 청자가 응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얘는 말 건네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청자 설정만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화체입니까? 물었을 때 청자 설정만 돼 있는지 보면 되고 대화입니까? 물었을 때 청자 설정도 돼 있어야 되고 청자 응답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독백이라는 걸 볼 건데요, 저희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저 별은 너무나 멉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머니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죠. 청자 응답은 안 돼 있어요. 그치만 어머니라는 청자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까 뭐라 했죠? 돈호법. 돈호법. 이름을 부르는 것. 그쵸? 어머니 이름 불렀어요. 청자 설정돼 있습니다. 어머니 청자예요. 저 웰은 너무나 멉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뭡니까? 혼자 찌꺼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화는 아니죠. 근데 말 건네는 방식은 맞아요. 근데 혼자 찌꺼려요. 독백이죠. 요거를 독백이라 합니다. 독백은 뭐냐면 혼자 찌꺼리는 거예요. 독백. 혼자 말하는 거. 당연히 혼자 말하는 거니까 응답을 하면 안 되겠죠. 왜? 봐봐요. 여기서 갈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당연하지. 이랬다. 뭡니까? 대화했죠? 대화입니다, 이거는. 독백이 아니에요.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동의어를 살펴볼 거예요. 어떤 뉘앙스로 외워주면 되냐? 독백과 독백체는 같다. 하지만 대화랑 대화체는 다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건네는 방식과 대화체는 같다. 그리고 대화의 방식, 대화의 형식, 대화의 어조, 뭐 등등등 약간 대화 방식, 형식, 어조 이런 말들은 이 대화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대화체만 다른 겁니다. 대화체만. 그리고 이제 의인화된 청자를 볼 건데 의인화된 청자라는 게 일단 의인화라는 게 감정, 의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칼맥이야 이렇게 불러도 의인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저번 모의고사에서 까먹었었던 건데 까먹어서 틀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백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백구가 갈매기인 것까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까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백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의인화인데 그게 제가 까먹어가지고 틀렸거든요. 아무튼 부르는 것도 의인화다. 의인화도 의인화된 청자니까 일단 존재한다는 개념에서 본 거죠. 의인화된 청자. 뭐가 있어야 의인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의인화된 청자. 이것도 마찬가지 2인칭 대명사 돈호법인데요. 똑같아요. 얘네 둘이랑 똑같은데 이 2인칭을 당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신이요 사람인지 아니면 사물인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시에서 했는데 그 당신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림아 너는 너무 아름다워 했는데 그러면 의인화가 아니죠. 근데 달아 넌 너무 아름다워 하면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달아 아름다워 의인화죠. 의인화. 그런 사람에 비유를 한 거니까 달아 넌 너무 아름다워. 달아 그래 달 의인화입니다. 2인칭 대명사가 뭘 가르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뭘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지 사물을 가리키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돈호법
아까 말했듯이 제가 육모에서 틀렸던 것처럼 그냥 달아, 별아, 해야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도 도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엄마, 아빠 이건 의인화가 아니죠. 사람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리고 아까 말 못했던 게 있는데 화자에서 우리 있죠. 우리 이 표현은 화자가 표면화되는 거 맞는데 이게 청자가 포함될 때도 있고 청자가 포함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런 우리는 포함 안 된 거죠. 우리는 함께 별이 되고 싶다. 우리는 함께 바다가 되어 막 물살을 가르지르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청자가 포함된 건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거는 포함 안 된 거죠. 이건 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땐 뭔 말이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거는 그 뭐냐 책을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막상 성질을 풀고 나면은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시적 대상과 청자 이거 다르다. 시적 대상과 청자가 다르다 이 말인데 우리가 시적 대상과 청자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청자는요 아까 말했듯이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말 듣는 애라고 할게요. 근데 시적 대상은 그냥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무에 사과가 너무 많이 폈다 이러면은 시적 대상이 그냥 사과인 거죠. 봐봐요. 엄마 나무에 꽃이 너무 많이 폈어. 이러면은 꽃이 시적 대상이고 청자는 엄마죠. 이런 겁니다. 근데 막 너무 헷갈리는데요?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죠. 그 청자가 존재할 때 얘네들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얘네들 아니면 시적 대상으로 구분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아까 1, 2, 3만 청자고요. 이 외의 거는 다 시적 대상이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의 구성 요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